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국회의원이 어젯밤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알아봅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여성 성폭행 혐의로 탈당하면서 지역구인 구미갑이 내년 총선에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쉬운 시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개막을 50여일 앞두고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홍보하는 시민활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구미갑 지역의 심학봉 국회의원이 피의자 신문으로 어젯밤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한 심학봉 의원은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 의원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고 회유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심학봉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이틀 뒤 심 의원을 만났습니다. 심 의원과 만난 다음 날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은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심 의원은 A씨를 만나 식당과 노래방에 가서 오해를 풀고 사과를 했을 뿐 진술을 바꾸라는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내일쯤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단 2시간 조사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가운데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진술을 잘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진술 바꿨다면 자기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게 조금은 좀 봐주기 같은 거죠. 듣겠다는 의도겠죠. 계좌 추적이나 식당 CCTV 등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심 의원의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심학봉 의원이 어제 탈당을 하면서 지역구인 구미갑이 내년 총선에서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 되면서 벌써부터 자천 타천으로 출마 예상자가 거론되고 있는 등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송정동에 있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사무실이 하루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건물 외부와 내부에 있던 간판은 모조리 다 떼어냈고 사무실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심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폐쇄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소속이 된 심 의원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새누리당 역시 정치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안고 있을 이유가 없죠. 뭐 한다고 이 사람 안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되면 선거 전체에 해야죠. 심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구미갑 지역이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고향이 구미인 경상북도 이인선 경제부지사의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인선 부지사가 구미의 마음을 굳힐지 여부가 구미갑 지역 판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구미 지역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 전 의원과 국정원 출신의 백성태 구미 미래발전연구소장 등 서너 명이 자천 타천으로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천 타천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그러한 예정자들이 많이 출몰하겠죠. 구미갑이 사고 당협인 만큼 전략 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보통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면 한 달에서 1년까지 걸리는데 이번 사건은
열흘도 되지 않아 경찰 조사가 끝났다며 심 의원은 피해자가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풀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역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한 점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등 영남권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영남권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새누리당이 낡은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 모두 문제가 쉬워서 상위권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큰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한여름낮, 고3 수험생 교실은 잠시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집중력으로 가득합니다.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 출제 경향이 이어지면서 상위권은 실수 줄이기, 중하위권에서는 특정 과목 포기 없이 전 과목 고른 성적 내기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해왔던 걸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에 앞서 전체 모집 정원의 67.4%를 뽑는 수시 모집이 9월에 있어 수시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수시 기간에는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준비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학생이다 보니까 그걸 많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위주의 정시보다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을 것을 입시 관계자들은 추천합니다. 본인의 6월 모의평가 성적과 그리고 앞으로 치르게 될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신과 상향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조급한 마음을 노리는 고액 과외가 성행하지만 쪽집게 과외는 없다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그동안 정리해온 오답 노트를 중심으로 학습해 나갈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영동의 낮 최고 기온이 38.6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주는 더위가 절정을 보일 전망이라는데요.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달성군 가창면 신천변. 휴가철이지만 멀리 가는 대신 더위를 피해 집 앞을 나온 주민들로 집 근처 수영장과 물가에는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 아래에는 자리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늘에 있을 때는 좀 견딜만한데 여기 햇빛 있는데 막 나오면은 막 숨이 막히고 덥고 땀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늘에 자주 있는 편이에요. 오늘 영덕의 낮 최고 기온은 38.6도, 김천 38.2도를 기록했고 대구도 8월의 시작과 함께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덥다라는 말도 지칠 정도입니다. 집에 있으면 숨도 막히고 덥죠.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막 얼굴도 붓고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늘 밑에 좋은데요. 다리 밑에 공기도 좋고. 대구에는 열흘 연속 폭염이 이어지면서 낮에도 이렇게 시원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까지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겠고 다음 주에나 조금씩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과 함께 온열질 환자도 급증한 가운데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을 때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자주 서늘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시원한 물과 이온 음료 등으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이시정이었습니다. 육지는 폭염 때문에 푹푹 찌는데 동해바다는 찬물 때문에 수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해수욕객이 물속에 오래 있지 못할 정도라는데요. 양식장 물고기도 먹이를 잘 먹지 않아 어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의 한 해수욕장. 비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튜브 위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물이 시원하다 못해 차기까지 해 물속에 오래 있기가 힘듭니다. 모래사장은 매우 뜨거운데 바닷물은 매우 차갑네요. 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와요. 실제로 이곳의 수온은 섭씨 16에서 18도선. 냉수대가 유입되면서 수온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냉수대 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경북 영덕군에서 포항시 구룡포, 경주시 간포를 거쳐 기장군까지입니다. 주변 연안에 비해 수온이 5도가량 떨어지자 양식장의 물고기는 며칠째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있습니다. 먹는 양은 평소보다 약 한 40%가 줄었고 또 거기에 앉아있는 상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절식을 오히려 시키고 있습니다. 수산진흥원은 갑작스런 수온 변화로 양식생물의 성장 장애뿐만 아니라 해무에 따른 선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 6월 한 달간 영덕과 포항 연안에서 밍크고래 4마리가 어장그물에 걸렸고 이 가운데 포항 대보항 해상에서 잡힌 3톤짜리 대형 밍크고래는 8,410만 원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유독 6월에 밍크고래가 많이 혼액되는 것은 이 일대 연안의 수온과 먹잇감인 고등어, 전갱이류의 이동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대구시 중구 연매시장 안의 한 제과점에서 불이 나 점포 지붕과 천막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시장 상인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점포 지붕 쪽에서 처음 불이 났다는 진술과 에어컨 실외기가 집중적으로 탄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불참을 선언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깃발을 날리며 차량들이 거리를 달립니다. 전국의 사랑실은 교통공사 대원들이 문경에 모여 대회 홍보를 위한 도심 카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또 문경시청 앞 거리에서 개최도시다운 교통문화 정착을 호소하는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우리 군인체전에 그 홍보 활동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일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1차 소양 교육을 마치고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00명이 필요한 자원봉사에는 1,300명이 넘게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문경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상냥하고 성실한 자세로 시민들과 각종 단체, 출향 인사들의 후원금 기탁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300여 개 단체나 개인이 13억 5천여만 원을 기탁했는데 이 후원금은 대회 홍보와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대회 개막까지 50여일 남았습니다. 대회 준비 작업은 순조롭고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지원도 본격화되면서 개최지 문경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기업과 공장,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몰리면 지역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 동력은 급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도레이사가 구미에 3,8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일본 도레이 BSF사가 내년까지 구미에 3,8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투자는 생산 설비 증설과 R&D 시설에 집중될 계획이며 생산하는 배터리 분리막은 삼성 SDI와 LG화학, 일본 등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통해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언론클럽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독도를 직접 답사한 작가 20명이 독도의 자연과 역사적 의미를 담은 작품 4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언론클럽은 작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일본의 독도 영토 야욕을 알리고 저지하는 독도 지킴이 활동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는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내년 하반기 전국 개봉을 목표로 영화 수성못을 제작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촬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한 대구 출신 유지영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수성못은 수성못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세 젊은이가 벌이는 자살 소동을 다룬 블랙 코미디물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는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공공임대 등 다양한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9,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습니다. 면적별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이 4,700여 가구, 60제곱미터 미만이 4,100여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평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88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37조 9,840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 5,700억 원, 6.34%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